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맥신이라는 단어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맥신이 뉴스에 왜 나오는 것인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싶었지만 첨단 신소재 물질 중 하나로 구분되는 맥신이 정말로 맞았습니다. 아마도 여러 사회적인 여파와 최근 대량 합성 가능하다는 국내 발표의 영향으로 생각되는데 맥신이란 무엇인가 알아둔다면 여러분의 미래에도 언젠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첨단 신소재의 화학 맥신 편 시작합니다. 최근 단연 가장 컸던 이슈이자 전 세계적인 이벤트는 초전도체였습니다. 그것도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제안된 상온, 상압, 초전도체였을 뻔했던 LK99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온갖 국가의 과학자들이 달려들어 검증을 시도하고 비록 기대만큼의 혁신적인 물질이 아닌 것은 드러난 정황이지만 받았던 관심만으로도 초전도체에 대한 인간의 기대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첨단 과학의 중요성도 말이죠. 그 여파는 단순히 학문이나 기술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도 쓰나미처럼 쓸고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주가 그래프를 보면 초전도체 관련주였었는지 이번 이슈 전에는 저는 전혀 몰랐던 S사와 D사, M사 모두 LK99 소식 이후로 급격히 상을 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불확실성이 점차 현실로 드러나며 하한가를 치게 됩니다. 예상한 형태였고 저도 초반에 들어가려 했지만 저는 자금이 없어 구경만 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람아 한 번만 더 불어다오.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초전도체발 주가 파동은 모두가 어느 정도 예상한 흐름이었지만 아는 것과 성공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여러 번 증명되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과학자 중 하나로 여겨지는 아이작 뉴턴 경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남의 주식에 버블이 잠시 끼게 되는데 상승 준비를 하는 장에 뉴턴은 소액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2배 이상의 수익을 내며 크게 익절하게 되는데 문제는 내가 나간 곳이 고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옆에서 이득 보는 친구를 구경하며 알게 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급 분석력을 가졌던 뉴턴은 곧이어 질투심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대량 매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지점이 어깨 정도 되는 높이였다는 것이었죠. 고점을 지나 버블이 사그라들며 처음의 주가로 돌아가는 동안 뉴턴은 결국 슬픔과 분노, 절망에 3단 손절을 하며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진정한 주식왕은 유명한 음악가였던 핸델이었습니다. 핸델은 버블이 시작되기 전 남의 주식을 대량 사두고 이를 최고점에서 팔게 됩니다. 뉴턴이 남긴 나는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가늠할 수 없다라는 말은 주식 실패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급격히 등락을 거듭하는 소재 분야가 있습니다. 맥신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물질인데 발견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첨단 신소재인데다가 명칭도 낯설고 설명도 거의 없어 그래핀이나 탄소 나노튜브, 반도체 나노물질들에 비해서 어떠한 이유로 주목받는 것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소 중요한 발견이 있었지만 그 정도로 확신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문제는 아니어서 여전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맥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점이겠죠. 지식이 힘이라는 격언처럼 맥신이 무엇이고 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는지 기억한다면 지금이 아니어도 다시 한번 미래의 대발견을 타고 불어올 맥신의 파도에 탑승하기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맥신은 멀지 않은 미래에 그래핀을 이어서 산업 분야에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신소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명칭부터 보겠습니다. 맥신은 MXENE라는 표기를 가장 올바른 발음으로 읽은 것입니다. 물질 명칭만 제대로 뜯어봐도 구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이 존재할 수 있도록 2개의 탄소 그리고 수소들로만 이루어진 화학 분자들을 그려봤습니다. 2개의 탄소를 표현하는 것은 숫자를 세는 그리스어 방식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탄소가 2개니 우리는 이 분자들에 대해 에타라는 표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 물질 모두 동일하게 2개의 탄소로 이루어졌지만 탄소와 탄소 사이 결합의 개수가 각각 단일, 2중, 3중으로 구분됩니다. 단일 결합은 ANE, 2중 결합은 ENE,
삼중결합은 YNE의 전미어를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에탄, 에텐, 에틴이라 불려왔지만 이제는 읽는 방식이 정확히 영어 표기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에테인, 에틴, 에타인이 됩니다. 부탄가스도 이제는 뷰테인 가스가 되었고 프로판가스도 프로페인 가스입니다. 중앙의 에틴을 보면 우리의 관심 물질인 맥신과 같이 ENE라는 전미어가 확인되죠. 그렇다면 맥신의 ENE는 이중결합이라는 의미일까요? 맥신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흔히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연결된 탄소들로 이루어진 물질을 그래핀이라 부르는데 그래핀은 이중결합 때문에 ENE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핀의 특징은 납작한 평면 구조를 갖는 물질이라는 것이며 맥신 역시 평면 물질입니다. 이 때문에 그래핀과 유사한 평면 구조를 갖는다는 의미로 맥신의 ENE가 사용됩니다. 발음은 두 가지가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맥신인가 맥센인가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죠. 맥센도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고질적인 한국인의 오류가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가 아닌 슬픔입니다. 육각형 방향족 탄소물질인 벤젠은 새롭게 정해진 발음대로라면 ENE로 끝나니 벤진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도 벤진이 맞습니다. 독일어권을 제외한 영어권 국가 모두에서는 이를 벤진이라 부릅니다. 물론 저도 몸에 너무 배어버려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전히 벤젠이라 합니다. 맥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맥센보다는 맥신이 옳은 표현입니다. 단어만 놓고 읽었을 때 제가 만나뵌 분들 중에는 무젠이라 읽는 분도 계셨습니다. 딱히 틀린 느낌은 아닌 듯 싶지만 우리는 보편 타당하게 맥신이라 통일합시다. 맥신의 나머지 두 부분인 M과 X는 각각 특정한 물질들을 표현하는 일종의 대명사입니다. 구조를 본다면 타이타늄과 같은 금속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이들은 탄소에 의해 격자 형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맥신의 M은 금속을 의미하며 X는 금속이 아닌 비금속 원소를 뜻합니다. 금속과 비금속 원소가 평면 형태를 갖도록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물질이 맥신인 셈이죠. 예시로 본 타이타늄과 탄소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단일층부터 사중층 물질까지 구조가 결정됩니다. 원소의 종류에 따라 층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전기 전도성이나 다른 물성을 조절하고 선택하는 데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맥신을 이루는 원소 중 금속 M은 전이금속 원소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족에서 12족까지의 넓은 전이금속 범위 중 귀금속이 차지하고 있는 후기 전이금속이나 다양한 산화수를 이루는 중기 전이금속이 아닌 앞부분의 전기 전이금속이 대부분입니다. 맥신을 이루는 비금속 원소는 앞서 봤던 탄소와 더불어 질소도 흔히 사용됩니다. 간혹 물질에 따라 황, 셀레늄, 텔루륨이라는 16족 칼코젠 원소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맥신과는 또 구분됩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자면 전이금속과 탄소 혹은 질소가 결합해 만드는 판 모양의 소재는 맥신이며 전이금속과 칼코젠 원소가 결합해 만드는 판 모양의 소재는 전이금속 칼코젠 화합물, 줄여서 TMD라 부르는 또 다른 첨단 소재입니다. 간단하게 맥신이 어디 사용되는지만 둘러본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쓰일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나 저장, 생체 물질과 중금속의 검출, 환경 독성의 검출이나 전기 전자 응용은 물론이며 광치료나 나노 전달체, 재생과 상처 회복, 신경질환이나 영상 판독 등 거의 모든 생의학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장점을 갖는 소재지만 2011년에 이르러 처음 발견됐으며 지금도 여전히 연구가 계속되는 것은 얻기 위한 방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평면 나노물질인 그래핀의 발견 과정은 흥미롭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 흑연을 붙였다 떼어냈다 하며 박리했더니 한 겹 혹은 몇 겹으로만 이루어진 그래핀이 얻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이금속과 칼코젠만으로 이루어진 TMD는 동일한 방식이 적용 가능합니다. 테이프에 붙인 후 이를 원하는 금 표면에 다시 한번 붙였다 떼면 옮기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칼코젠이 금과 친화력이 있기 때문이며 판 모양의 평면 구조들이 물리적 분해에도
처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시적으로 보이기도 할 만큼 간단한 방식은 맥신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맥신의 원재료는 금속 M과 비금속 X만이 아닌 연결물질인 A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알루미늄이나 규소가 A로 작용하는데 이들은 판 모양의 맥신들 사이를 또다시 연결하는 중간 물질입니다. 결국 물리적인 방식으로 A층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적인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계는 A층을 화학적으로 녹여낸 후 층이 분리되어 자유롭게 떨어질 수 있도록 리튬이나 다른 양이온 물질들을 사이에 끼워 넣어 한 겹씩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라면 알루미늄이든 규소든 적어도 준금속 원소는 될 텐데 무엇으로 이것을 녹이느냐입니다. 다른 금속과 비금속 성분은 유지하면서 A층만 녹일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맥신 합성에 또 다른 불편함이 나타납니다. 바로 불산이라고도 불리는 플루오린과 수소산에 넣고 오랫동안 가열해야 층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플루오린과 수소산은 급격한 화학 화상을 유발하는 강산성 물질은 아니지만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독성과 내부 손상을 유발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위험한 맹독성 물질이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들은 플루오린과 수소산과 염산을 이용해 A층을 녹여내는 과정, 그리고 테트라메틸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를 이용해 떨어뜨리는 작업입니다. 이들 모두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강산인 염산은 말할 것도 없고 플루오린과 수소산의 위험성 역시 조금 전 이야기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테트라메틸 암모늄 하이드록사이드 역시 강염기성 물질이어서 화학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과 근육에 영향을 줘 호흡 곤란, 근육 마비, 사망을 일으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의 관심은 덜 위험한 방식으로 더 간단하고 저렴하게 맥신을 대량 생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만 해결되면 이전 그래핀이 사용되던 모든 곳에 맥신을 도입해 연구 또는 개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플루오린이나 수소산이라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합성법이 개발되고 있고 최근 큰 이슈가 되었듯 대량 합성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으니 오래지 않아 우리 일상 속으로 맥신이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맥신이나 그래핀과 같은 평면 첨단 소재가 관심받는 이유 중 하나는 평면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나 회로 등 거의 모든 도구들은 면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정보를 표현하기도 편리하며 넓은 면적에 고른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평면 물질들을 겹치거나 붙이면 어떨까요? 아주 작고 좁은 영역만으로도 수많은 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아주 유사한 두 가지 소재였던 맥신과 TMD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소재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던 것보다 더 나은 성질이 발견되니 좋은 연구 결과로 발표되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또 다른 평면 물질과도 조합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그래핀이나 그래핀의 후계자라 할 만한 평면 물질인 질화붕소, 전기 전도성의 제어마저 가능한 차세대 그래핀이지만 안정성 문제 해결이 관건인 흑린,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평면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이들을 자유롭게 조합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면 구현할 수 있는 특별한 첨단 소재는 끝없이 다양해질 것입니다. 요약입니다. 최근 관심받는 맥신은 금속과 비금속으로 만들어진 평면 물질의 한 종류입니다. 물질의 특성상 매우 유용해 첨단 소재로 기대되지만 만드는 방법이 썩 편리하거나 유쾌하진 않아서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량 합성 이슈가 살며시 해결되며 큰 기대를 받아 주가에 반영된 셈입니다. 맥신은 그래핀의 뒤를 이을 새로운 물질 중 하나로 재현성 있는 대량 생산만 가능해진다면 비교적 빠르게 일상 속으로 녹아들 것입니다.